네, 오늘은 캡처원의 내보내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캡처원에서 사진 테더링 촬영을 하거나 메모리 카드로 이제 가져온 사진들을 이제 캡처원에서 이 조정을 통해서 보정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최종적으로 내보내기라는 이제 그 변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보통 이 캡처는 뭐 RAW 컨버터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로우 파일 또는 이 보정한 JPG를 최종 원고로 다시 내보내기 할 때 이 변환 작업을 뭐 처리를 한다, 변환을 한다, 컨버팅을 한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캡처에서 과거에 처리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프로세스로, 그러다가 이제 익스포트에서 내보내기라는 단어로 이제 그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이제 내보내기를 하는 건데, 한 장의 사진을 선택하고 내보내기 누르고, 또는 우리가 모든 사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모든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리드를 누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한 모든 사진들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진들을 내보내기를 할 때, 자, 이미지 내보내기 이 창에서 이 내보내기 레시피라는 게 있는데, 먼저 이제 이 레시피가 뭔지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한마디로 이제 레시피는 우리가 그 사진을 내보내기 하는 사용자 정의라고 할까요? 이쪽에 이제 프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자주 쓰는 내보내기를 캡처원에선 기본값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JPG 웹용, 뭐 인스타그램용, 뭐 빠른 시한보기라는 퀵프루프용, 뭐 인쇄용으로 쓸 수 있는 전체 크기 고품질. 여러분의 이제 카메라에 화소스 100% 그대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TIFF로 해서 고품질의 A3 인쇄용의 TIFF 파일, 또한 전체 크기의 아도비 RGB 1998을 포함하는 TIFF 또는 PSD 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보기, 그러니까 사전에 레시피 값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내보내기를 할 때 체크를 해가지고 전체 크기 고품질로 JPEG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사진에 지금 여기 62장의 사진의 이미지 내보내기 누르면은, 클릭을 하면 JPEG 전체 크기 고품질로 26장이 내보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내보내기 레시피라는 이 이름은 편의상 이름을 사용자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이름들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게 지금 고품질 JPG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JPG지만 이 밑에 형식 크기에서 지정한 대로 내보내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PSD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고품질 JPG지만 실제로는 PSD 파일로 나간다라는 점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편의성입니다. 편의적으로 캡처원에서 명명한 이름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웹용으로 했지만 여기서 내가 사이즈를 웹용으로 했지 3000픽셀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고정으로 해서 100%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약 부분에 보면요, 실제 사이즈는 더 크게 나가는 거예요. 실제 센서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내가 이제 원래대로의 뭐 아까 롱엣지로 돼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체크한 대로 가는데, 자, 두 번째로 또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TIFF로 내보내기를 하는데 체크를 한 것과 다른 데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약 부분 보세요. 요약 부분 맨 밑에 빨간색으로 경고가 뜨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보내기를 눌러도 에러가 나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간단한 건데 의외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거 왜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거를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돼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보내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체크를 하면은 지금 4개, 5개 체크했잖아요. 이러고 62개를 내보내기 하지 않습니까? 한 장의 사진이 이 다른 형식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62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한 개당 5개가 되는 거니까 60에다 5 곱하면 310개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편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릴 거고 인쇄용도 만들어야 돼. 그러면 2개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장의 사진을 내보내기 하면은
002 JPG 파일이 전체 크기의 JPG도 나지만 인스타그램용으로 조그맣게 1000 곱하기 40, 1040용, 1080 픽셀이네요. 1080 픽셀의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파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밑에 이제 교차 레시피 토큰이라고 나옵니다. 이 교차 레시피 토큰을 보면 여러 레시피에서 이관된 이름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 토큰의 내용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KPOS 채널에서 사용 팁으로 이 교차 레시피 토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JPG 세 가지를 인스타그램 웹용, 뭐 고품질용 이렇게 세 가지를 아까 내보내는 놈은 한 번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웃풋 폴더에 한꺼번에 생성이 되면은 이게 사진 파일명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각각의 웹용이면은 여기 웹용에다가 웹용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하이 폴더로 인스타그램용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JPG에는 뭐 여기다가 뭐 고품질 JPG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 폴더 안으로 각각 들어가게 해서 구분 지어 줄 수 있는데, 교차 레시피 토큰은 여기서 뭐 플라워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이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으로 이 세 가지가 폴더가 나눠서 뿌려주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작업명도 마찬가지로 파일명도 일관성 있게 세 가지의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라워 001, 플라워 001 이런 식으로 이름은 내가 지정해 준 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이 레시피에서 여기 보면은 작업명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름 지정. 이 플라워 다시 00 이름으로 이렇게 지정된 이름들을 이 작업명에다 넣어주면은 같이 동일하게 이제 일관적으로 이름까지 명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차 레시피 토큰입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KPOS의 사용자 팁에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사진들에 대해서 내보내기를 할 때 어느 위치로 저장할 것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세션을 사용하셨다면은 세션 기본값이 아웃풋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폴더를 직접 선택을 해서 바탕화면 뭐 바탕화면 내 마음대로 폴더를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세션 기본값을 했을 때 아까 바로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하면 플라워 001, 062, 002, 003 이런 것들이 아웃풋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내가 웹용이라는 걸 지정해 놓으면 아웃풋 폴더 안에 자동으로 웹용이라는 폴더를 하이 폴더로 만들고 아웃풋 폴더 안에 웹용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파일에 전미사 추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내보내기를 한번 했는데 또 중복적으로 내보내기를 한다면은 덮었을 것이냐, 그냥 그대로 덮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보내기를 무시해버리고 다음 장으로 건너뛴다든지. 전미사 추가를 해놓으면은 플라워 다시 001이 있는데 또 내보내기를 하면 플라워 다시 001 다시 1 뭐 이런 식으로 전미사를 추가해서 똑같은 사진이지만 파일명만 다르게 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예제 경로라고 되는데 지금 세션 기본값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 화살표를 눌러주면 실제 폴더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지금은 이제 사진을 내보내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사진이 많으니까 몇 장만 취소를 하고 한 2장만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내보내기를 해서 제가 웹용인데, 자, 2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인스타그램에는 인스타그램용이라고 하고 여기 세션 기본값으로 해놔야겠죠. 인스타그램이고 웹용이면은 웹용이라고. 자, 넣었고요. 그리고 이 고품질은 하이폴더를 만들지 않아 볼게요. 그리고 세션 기본값 통일시켜줘야 되죠. 자, 이래놓고 2장을 지금 4장을 선택해놨네요. 4장을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내보내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40초, 1초, 네, 금방 진행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완료됐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제 경로를 눌러보면은 폴더를 열어준다겠죠. 자, 고품질은 그대로 아웃풋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인스타그램용은 인스타그램용으로 4장이 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웃풋을 다시 해서 웹용은 웹용으로 따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한 사진이 이런 식으로 각각
4곱하기 12장의 사진이 아웃풋 안에 내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고품질은 제가 하이퍼도 지정을 안 했으니까 아웃풋으로 그대로 들어왔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촬영한 이미지 그대로 이미지 이름하면 그대로, 보통은 저는 이미지 이름 그대로 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내보내기 한 사진과 실제 로우 파일이나 촬영했을 때 JPG 파일하고 동일해야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미지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면은 이 형식 요 땡땡땡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여러분께서 프리셋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음으로 아까 제가 설명했던 중요한 부분이죠. 내보내기를 할 때 JPG로 할 거냐? 실질적으로 내보내기를 정하는 것은 형식과 크기는 여기서 정해진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JPG로 할 것인지 DNG로 할 것인지 PNG로 할 것인지. 여기서 퀵프루프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JPG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JPG고 퀵프루프는요. 여러분께서 사진은 인쇄용이나 그 고품질의 품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1000장을 한꺼번에 뭐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지 뭐 클라이언트한테 컨펌을 받는 용으로 해서 빨리 내보내기를 해야 될 때 로우 파일을 그럴 때는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사진 한 장을 뭐 한 사진을 아까 전에 8장을 자 8장을 고품질로 내보내기 하면은 내보내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8장이 추가돼서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데 만약에 다시 내보내기를 눌러서 고품질을 안 하고 퀵프루프로 해볼게요. 퀵프루프로 되어 있죠. 그리고 8장을 내보내기 눌러보면은 그냥 끝났어요. 그냥. 네. 아까 고품질과는 달리 퀵프루프 누르면은 그래프가 뭐 지나가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내보내기가 돼서 바로 네, 이제 요 큰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실제 아까 전미사가 붙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기 옵션에서 자세히로 보면은 파일이 용량이 작습니다. 실질적으로 고품질이 있고 자 144KB 밖에 안 돼요. 같은 사진인데 고품질은 6메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제가 요거는 시안용이라니까 작은 사진으로 해서 빨리빨리 내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쇄용이 아니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퀵프루프는 그런 용도로 쓴다. 형식에서. 나머지 이제 PNG, PSD, TIFF는 원래대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PSD 옵션은 장점이 있는데 PSD 옵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주석이랑 오버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PSD는 레이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캡처원에서 이제 주석이라든지 오버레이를 활용하면은 이거를 레이어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레이어로 요거는 PSD를 쓸 때 같이 연동된다는 것도 제가 참고 삼아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크롭도 마찬가지로 크롭도 레이어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PSD 파일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CC 프로파일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프린트로 인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웹용으로 갤러리에 옮길 건데 sRGB 뭐 많이 하시죠. 인터넷용으로 또는 프린트를 할 때는 아도비 RGB 많이 사용하시고 또는 프로포토 RGB와 같이 그래서 ICC 프로파일 최종적으로 출력 프로파일은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거. 그리고 해상도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배율이 100%면 여러분의 센서 또는 크롭한 그대로 100%로 출력을 내보내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께서 너비나 높이를 직접 지정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포토샵을 설정하시면은 내보내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그 내보낸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어서 2차적인 보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조정해서 크롭은 패스로 크롭이라고 했죠. 내가 여기서 사진을 캡처해서 크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롭을 준수할 것이냐, 크롭을 무시하고 그냥 할 것이냐. 패스로 따주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패스 파일로, 그러니까 레이어가 아니라 패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캡처원에서 이제 샤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서 출력 샤프닝을 한 번 더 줄 수가. 여기서 내가 뭐 인터넷 홈페이지 스크린을 위한 거면은
인터넷 갤러리나 이럴 때 홈페이지에서 보기 위한 감상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니터를 위한 출력 샤프닝인 거죠. 그리고 프린트를 위한 거는 실제 인쇄용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이냐 관람 거리로 할 것이냐 출력물의 대각선 기준으로 할 것이냐, 거리를 만약에 센티미터로 하면 2m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값,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실제 관람 거리에 따른 이 프린트, 실제 정밀한 프린트에 대한 샤프닝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걸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보내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캡처원이라고 입력하고 불투명도를 넣어서 배율 작게 하고 세로로 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그 회사 로고라든지 내 포토그래퍼 이니셜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워터마크로 넣어줄 수가 있죠. 그리고 투명 PNG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회사 로고 같은 거를 투명 PNG로 만들어서 PNG 파일로 그래서 가져오면은 예쁜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내보내기 할 때 메타데이터를 뭐 등급이라든지 컬러 태그가 있으면은 그런 것까지 다 넣을 것인지, 그래서 뭐 GPS 좌표나 여러분께서 입력한 저작권이 있으면 저작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카메라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보내기 파일 속에 메타데이터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약을 눌러보면은 현재 사진에 대한 간략하게 파일 크기,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사진이 몇 메가로 해서 나갈 것이. 그래서 전체 옵션 표시를 지금 해줘야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전체 옵션 표시를 끄면은 간략하게만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레시피와 이 레시피 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